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오랜만에 함께하죠.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롯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지된 사랑 플롯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글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월간 시나리오로, 그리고 저와 함께 삶을 이야기하시고 싶은 분들은 골든 해피어 네이버 카페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금지된 사랑이라는 부분인데요. 빗나간 열정은 죽음으로 빚을 갚는다라고 오프닝 멘트로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날개가 달린 큐피트가 아니면은 장님이 된다라고 섹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 1막 1장의 이야기가 이 오프닝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지된 사랑 이야기의 전제와 여러 가지 금지된 사랑의 예들, 그리고 세 가지 극적 단계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은 그 전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이 이 금지된 사랑 플롯의 전제가 됩니다. 사랑은 눈이 멀었다. 이 말은 섹스피어보다 초서가 먼저 했지만 사실 그전이나 이후나 수없이 들어오는 말이에요. 관객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랑의 힘을 믿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서는 좀 타협하고 없더라도 영화 속에서는 반드시 어떤 이야기 속에서는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인간의 정서가 최고조로 성취되는 순간이 바로 완전한 어,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이래요. 인간을 저차원으로 만드는 사소한 일들 앞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죠. 낭만적 상상 속에서 사랑은 한계가 없대요. 이것이 바로 어떤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했을 때 중요한 점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대할 때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되지만 실제 영화나 소설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기적을 낳는 사랑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병을 치료해요. 사랑은 인간이 지닌 어떤 힘보다 더 강해요. 그러나 인간은 사실은 여기에서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바로 인간이 세속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사랑의 기적에 대해서 목말라 한다는 거죠. 인간은 사랑으로 채워진 완전한 세계를 갈망하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살아가는 동안 결점으로 고통당해야 하고 성공의 기회를 담을 수 있는 순서를 기다리면서 혼란 속에서 사는 것이 실제 우리들이고, 그것이 바로 관객들이고 우리가 이야기를 만든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규칙에 대한 온갖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모두들 사랑에는 끝이 없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적당한 사랑의 교훈을 배우고 그것을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정의 내리고 판단해요. 누군가는 자신이 신분보다 높거나 낮은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는 결혼하면 좀 힘들어지지 않겠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같은 인종과 결혼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회계층에 있는 사람은 사랑해서는 안 되고, 이미 결혼한 사람, 너무 늙거나 너무 젊은 사람 또한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사회는 이런 식으로 사랑에 대해서도 많은 제약을 두고 요구를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에 따르려고 해요. 특별하게 모험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사랑의 힘 또는 사랑의 개념은 연인들이 넘어서는 안 될 어떤 선을 쉽게 넘게 만들고 금지된 영역으로 들어서게 해요. 그래서 사랑 이야기는 사회적 금기의 얼굴을 가리면서 사랑이 사회 전체의 반대보다 더 큰 힘이 있음을 보여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균열의 틈을 메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기된 사랑, 금지된 사랑의 힘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금지된 사랑 플롯은 어떻게 보면 멜로 소재로 많이 쓰이죠. 멜로의 플롯은 금지된 사랑일 때가 많아요. 로맨틱 코미디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진정한 내면을 살펴보고 우여곡절 그때 사랑을 이루는 거라면 멜로는 보통 금지된 사랑에서
그것을 이루는 과정, 진지하고 깊은 어떤 사회의 어떤 것도 넘어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현대 한국 영화에서는 간통이나 간통 옛날에는 내 여동생의 그 약혼자만 사랑해도 그게 영화가 됐어요. 근데 요즘은 웬만큼 바람 펴서는 그 영화가 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현실이 더 영화 같기 때문이죠. 멜로는 금지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도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어 금지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변에 내 친구가 결혼한 내 친구가 하는 사랑이 더 금지된 사랑일 때가 많기 때문에 시나리오상 영화에서 그걸 극적으로 보여주려면 요새 현대를 배경으로 해서는 그게 극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요즘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멜로 영화가 잘 나오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추측해 봅니다. 그럼 이때 어쨌든 금지된 사랑들이 어떤 것이 있나 볼게요. 일단 고전 속에 금지된 사랑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조금 더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금기시되는 사랑이 많았거든요. 어, 로미오와 줄리엣은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 서로가 원수 집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된 사랑이 됐죠. 어, 그리고 엘로이즈와 아벨라르의 사랑에 대한 고전도 있는데요. 똑같은 비극적 길을 가요. 스콜라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아벨라르가 제자인 엘로이즈를 사랑해서 유혹하게 되고 엘로이즈가 임신해서 아이들을 낳고 둘이 비밀 결혼을 한대요. 엘로이즈는 엘로이즈의 삼촌은 당시 노트르담 성당의 감독이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아벨라르를 거세시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못생기거나 별나게 생긴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랑을 할 수 없고 금기시되는 대상으로 불편함을 겪는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겪도록 스토리들이 만들어지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요.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대해졌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도 감정이나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정하기도 했대요. 그 대표적인 스토리가 바로 노트르담의 곡주입니다. 종지 콰지모도를 창조해냈죠. 그 캐릭터가 바로 별나게 생긴 아주 못생기게 생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외관을 가진 사람의 예라고 볼 수 있죠. 서양 문학에서 콰지모도보다 못생긴 사람은 없지 않냐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콰지모도는 외모와 달리 내면이 정말로 아름답죠. 그는 자기로서는 넘볼 수 없는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를 사랑하게 돼요. 노트르담 사원의 위선적인 감독이 잠자리를 거부하는 에스메랄다를 마녀로 몰아 죽이려 할 때 콰지모도는 그녀를 구하여 이룰 수 없는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게 되죠. 콰지모도의 마음과 상상 밖에서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감독을 죽임으로써 에스메랄다의 원수를 갚게 되죠. 이렇게 고전 속에 금기시되는 사랑들은 이런 예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간통이라는 금지된 사랑은 어떤 플롯을 가지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사랑은 진실해도 간통이 들어가는 소재의 경우 간통의 대가는 혹독하게 그려지곤 했대요. 물론 현대의 간통 플롯이 어떤 결말을 가지느냐는 조금 다른 시선인데요. 이 책이 쓰여진 시기를 생각한다면 그때를 바탕으로 그 보편적인 간통 스토리가 가졌던 이야기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금지된 사랑의 가장 공통적인 형식은 바로 간통이래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 마담 보바리, 주원 글씨 이런 애들은 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간통 이야기인데요. 상처받은 여인에 대해 모두 남자들이 쓰긴 했어도 이들은 분명 으뜸가는 간통 작품들이래요. 일단 마담 보바리는 낭만적 상상력이 전혀 없는 남편과 결혼해서 답답해하던 여자에 대한 작품이고요. 그녀가 찾은 것은 남편을 버리고 정말 낭만적인 사랑을 찾아 헤매는데요. 결국 찾은 것은 그런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낯선 사람과
사랑을 나눴지만 자기가 바라던 사랑이 아니었고 끝에 가서 그녀는 독약을 마시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는다는 거죠. 안나 까레니나도 비슷한 운명을 어, 가졌죠. 처음에 음, 나이가 든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남편과 살던 안나 까레리아는 잘생기고 젊은 장교에게 홀딱 반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빠져서 남편과 아들을 버리고 막 떠나요. 근데 저도 기억 남는 게 기차에서 이렇게 몸을 던지던 장면. 그죠? 근데 그 젊은 장교는 안나를 버리고 전쟁터로 떠나게 되고, 위로받을 수 없게 된 그녀는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하기에 이르러요. 톨스토이는 기차에 몸을 던져 죽은 여인의 시체를 보고 이 작품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주홍글 씨의 헬서플리는 17세기 보스턴의 청교도 사회에서 간통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붉은 글자를 목에 걸고 다녀야 됐대요. 어, 더욱이 그녀는 아이를 갖게 되는데 독실함으로 무장된 보스턴의 성직자들은 헤스터의 애인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막 하지만 그녀는 입을 다물어요. 그는 긴 여행을 마치고 온 남편은 아내의 정부에게 복수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고요. 그는 젊은 목사 딤즈데이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받아내죠. 그러나 헤스터, 아서, 그리고 아이는 함께 도망을 치다가 잡히게 되고요. 마지막 장면에서 딤스데일은 헤스터와 아이와 함께 형틀까지 올라가 자신의 가슴으로 붉은 글자를 옮겨답니다. 그는 악마 같은 헬서의 남편이 벌이는 복수극에서 간신히 벗어나 사랑하는 이의 품에 안겨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역시 금기된 사랑은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보여줍니다. 간통 이야기의 등장인물의 삼각관계는 항상 같아요. 남편과 남편의 정부, 그리고 아내라는 거죠. 사실 이건 19세기의 도덕적 규범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정말로 심각하고 진실된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소재거리가 됐었던 적도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은 간통 이야기가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얼만큼 우리가 진실한 간통 이야기를 다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어 어쨌든 간통의 대가로 수치와 죽음을 치렀다는 거죠. 그러나 간통에 대한 글쓰기는 항상 엄격하지는 않다고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는 또 대수롭지 않게 다뤄졌던 적도 있어요. 캔터베리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코미디 대본처럼 쓰여 있기도 하대요. 그리고 이것으로 스릴러도 만들 수 있는데요. 어,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누른다에 나오듯 간통자가 배우자를 죽이거나 죽이려 함으로써 살인자로 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경우는 바로 복수 플롯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된다는 거죠. 간통한 사람이 프로타고니스트가 되고 배반당한 배우자가 안타고니스트가 되어서 복수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영화에서 해피엔딩도 간통의 소재로 사용되어 있었고 그것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였죠. 프랑스 영화 디아볼릭도 아내가 남편의 정부와 합세해 남편을 죽이려 하는 이야기. 배우자를 죽이려는 계획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맺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고 디아볼릭에서는 괴로움을 모르는 남자들을 없애기 위함이래요. 이 간통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눈 부분은 금지된 사랑 플롯의 전제 그리고 고전 속의 금지된 사랑의 예 그리고 첫 번째 금지된 사랑의 예인 간통 부분을 다뤄봤습니다. 이 책은 보니까 이제 플롯에 대해서 이 각각의 플롯이 가진 특징과 중요한 전제 요소 그리고 어떤 요건들 어떤 종류들이 있나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어서 금지된 사랑인 근친상간, 동성애,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랑 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 성장하는 즐거운 글쓰기 하시길 바라고요.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실 때 더 좋은 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작가의 길은 정말로 뭐랄까 미궁 속을 헤매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어줄 때만이 길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을 믿는 사람이 여기에 한 명 있어요. 모두 힘을 내시고 우리 함께 행복한 글쓰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